네, 강프로입니다. 자, 유한양행 보겠습니다. 자, 오늘 3.6% 빠졌습니다. 일단 보유하신 분들이 조금 걱정이 될 만하죠. 단기간에 상승폭이 조금 컸었고, 근데 고가에서 조정을 받고 시장도 안 좋고 미증시도 안 좋다 보니까 걱정이 될 만합니다. 근데 전 딱 한마디만 이야기를 드릴게요. 주식시장은 철저하게 가격 위주로 보셔야 됩니다. 올라갔다는 건 호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호재 다들 아시죠? 렉라자, 그쵸? 렉라자를 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가총액은 11조 1,900억, 12조가 안 됩니다. 11조 2천억 정도 되죠. 자, 이게 왜 중요한 거냐? 자, 보시면요. 알테오젠 한번 볼게요. 알테오젠 시가총액 지금 얼마입니까? 16조예요. 16조. 오늘 떨어져서 16조입니다. 어저께는 17조가 넘었습니다. 그러면서 코스닥 시가총액 1위가 됐죠. 근데 알테오젠의 실적은 적자입니다. 이러면 거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거 아니에요. 실제 키트루다 SC를 이용해서 머크와의 계약한 결과 연간 1조 원 정도의 현금 흐름을 만들어냈고, 그럼으로 인해서 성장주들 평균 PER을 적용시켰을 때 못해도 25조 이상, 많으면 한 30조까지도 충분히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것도 보수적으로 잡은 겁니다. 왜? 평균 PER이니까 시세가 올라가기 시작하는 이 시작점부터 지금 가파르게 떴기 때문에 속도 조절을 하고 있는 거고, 시장이 폭락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빠르게 회복한 게 바이오죠. 그리고 확보되어 있는 이익 구조가 형성이 되어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위주로 강세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럼 유한양행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렉라자로 인해서, 그쵸? 연간 평균을 잡으면 6천억 이상입니다. 6천억 이상. 유한양행의 매출 기준에서 거의 한 40% 정도를 차지하는 겁니다. 렉라자 하나로만. 자, 그러면 성장률을 지금보다 훨씬 더 높게 잡아야겠죠. 왜? 멀티플 적용을 하니까.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걸 볼게요. 6천억이라는 기준은 어디서 나온 거냐? 얀센 측으로부터 들어오는 금액이죠. 그리고 얀센이 렉라자의 시장 규모를 6조 6천억으로 잡았습니다. 자, 그럼 요걸 가지고 왜 유한양행은 6천억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걸까요? 올 한해는 3천억 원 이상이고요. 25년도에는 4,200억 정도 되고요. 26년도에는 6천억 정도가 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늘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얀센 쪽으로 기술 이전을 할 때 이미 1.6조의 대금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쵸? 로열티를 포함해서 비용이 들어오는 부분을 우리가 실적에 반영을 시켰을 때는 지금보다 훨씬 높은 멀티플을 받아야 되는 건 너무 당연합니다. 자, 그런데 아직까지 실적 반영이 되어 있진 않은 거죠. 근데 주가는 어떻습니까? 먼저 올라가잖아요. FDA 승인 오케이, 먼저 올라가잖아요. 이런 상황이 나오는 거예요. 주식시장은 철저하게 이런 구조에 맞춰서 갑니다. 이 구조에 따라서 가는 거지, 절대로 어떤 상황이 발생했는데 이게 호재인지 아닌지 많이 올라왔으니까 팔아라. 여기 보시면요. 대차거래 내역도 보면 유한양행의 이 대차거래 공매도 대기 물량입니다. 계속 늘어나요. 그리고 여기 종목별 투자자를 보더라도요, 외국인은 이제 매수 전환이 됐지만 어떻습니까? 기관은 계속해서 매도를 합니다. 이런 상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어쩔 수 없이 뭐가 나와요? 계속해서 미래 가치가 높아지는데 가격 반영이 먼저 되는 겁니다. 이 가격대를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지, 뭐 렉라자 이렇습니다, 그렇다 그래갖고 뭐 이상한 루머에 속아가지고 여기서 매도하고, 그리고 나 막 고가에서 이렇게 그 매수를 했는데 여기서 좀 떨어지고 시장도 안 좋으니까 여기서 팔고 나가고 그러면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가격대가 단기간에 올라왔으면 오늘 받은 한 3% 정도의 조정 구간은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보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이쪽 구간에서 우리는 타점을 잡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은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함께 공유를 합니다. 쭉 보시면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도 제가 급등하는 구간에 맞춰서 여기 8월 27일 날 정확하게 공유를 해드렸고, 유한양행 말고라도 오늘 시장이 엄청나게 많이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장중에 단타를 쳤습니다. 근데 이 단타 친 것도 보세요. 핀거 매수, 장중 단타, 그냥 끝이에요. 시장이 너무 안 좋아서 그냥 하나 한 거고요. 그리고 여기 내용 보시면 핀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핀거. 자, 내용 보시면 어때요? 그렇죠? 오늘 시장 폭락 나왔는데 2% 수익. 이거 분봉으로 돌려서 보시면 명확하게 확인하고 매매를 하죠. 확인하는 데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유한양행도 보여드릴게요. 어떤 식으로 매매가 진행됐는지. 유한양행. 자, 보시면 어떻습니까? 돌파하는 구간에서 매매를 했죠. 그렇죠? 아직까지 안 팔았어요. 오히려 더 샀습니다. 그래서 내가 매매하는 구간에서 철저하게 가격 위주로 보셔야 되고, 가격 외적인 다른 부분은 절대 보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꾸준히
이익 구조는 늘어날 수밖에 없고 기본적으로 확보되어 있는 것만 연간 6천억 정도의 이익이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멀티플에 대한 재조정을 지금 받고 있는 걸 실적 반영이 되기 전에 가격이 올라가는 구간에서 반영이 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단기간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격이 발생을 했고 그 이격이 발생하는 과정에서 그쵸, 시장이 안 좋은 틈을 타서 조정을 받은 것이지 이것에 대한 문제는 전혀 없고요. 이런 부분을 제가 모든 분들이 함께 할 수 있게 여기 정확하게 공유를 해드렸습니다. 여기 보시면 8월 27일 유한양행 그쵸, 이런 부분을 소통방에서 함께 공유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매하는 과정에서 내가 가격을 보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실전에서 어떻게 매매하고 있는지 그쵸, 실전에서 유한양행을 어떻게 매매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린 거고, 다른 바이오 종목군들도 제가 누차 계속해서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뭐 리가캠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요. 쭉 올려서 보시면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ABL 바이오가 최근에 급락이 나왔는데 자 보세요. 저는 4% 손실로 끝냈고요. 이거는 다시 들어간 겁니다. 근데 8월 29일 날 매도한 물량은 어때요? 14.7%. 언제 매수했네? 확인하고 이런 부분을 소통방에서 함께 공유를 하고 같이 매매를 하고 있으니까 유한양행의 실시간 타점 그리고 언제 어떻게 매도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와서 배우시면 되고요.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010-8713-1916 여기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고 소통방 입장 링크 함께 받아서 공부하고 같이 매매해 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유한양행을 볼 때 우리가 봐야 되는 거, 신약 개발에 대한 다른 파이프라인 어떤 게 먼저 긍정적인 결과를 낼지 모릅니다. 하지만 가격이 올라가는 구간에서 그런 부분을 먼저 반영시킬 수도 있어요. 얼마까지 올라갈지 모릅니다. 이게 뭐 내가 뭐 찍찍찍 해가지고 뭐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지금 평균적으로 올해 예상치 잡으면 2조 원에다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한 5천억 정도 더하는 렉나자 관련된 매출을 추가적으로 더했을 때 멀티플을 이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모두 다 예상치잖아요. 근데 주가가 올라가는 건 뭐가 필요합니까? 거래대가 얼마나 많이 들어와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매매하는 타점을 잡을 때 보유 기간을 줄일 수 있는 환경이 어느 가격대에서 매매를 했을 때 그 환경이 잡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이 내용과 판단이 필요하고,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지 그 내용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함께 공유를 하는 겁니다. 쭉 보시면 뭐 전체적으로 보면 뭐 알테오젠 엄청 강했죠. 태성 뭐 말해 뭐합니까? 엄청나게 강했죠. 여기 보시면 STX 중공업 지금 현대 마린 엔진으로 바뀌었죠. 조선주 당연히 강했죠. 현대 에버다임 장중에 1박 2일 정도 기간 동안 거의 한 10% 이상의 수익 구간 만들어냈다는 점, 이런 부분들이 시장 상황하고 이 별개로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으니까 소통방 와서 배우시면 되고, 소통방은 무료로 진행하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010-8713-1916 여기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 이론적으로는 내가 어떻게 파악할 거냐, 그 부분은 여기 유한양행의 단기 보유 전략,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전환 시킬 것인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이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 유한양행은 그쵸, 지금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쵸? 여기서 이제 한 번 조정을 받았을 뿐이에요. 추가적으로 나오겠죠? 그 타점을 어떻게 잡을지. 그쵸? 2주 안에 수익 전환 시킬 수 있는 타점. 그 내용을 제가 단기 보유 전략을 이용해서 딱 일주일 동안만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기 010-8713-1916으로 유한양행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보유 전략 그리고 실시간 타점 제가 딱 일주일만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어떤 종목이든 주식시장은 미래가치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가격이 먼저 뜹니다. 그래서 가격을 보고 매매하는 게 맞고, 가격을 보고 매매를 했을 때 꾸준하게 수익 구간을 만들 수 있는데 그 수익 구간을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해야 될지, 가격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이해가 안 되면 영상 계속 보셔야 되고요. 이해가 되셨을 때는 성공 투자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